새벽녘 부대의 낡은 면회실 복도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이 온 군대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 그날 복장부터 평범해 보이던 한 어머니가 받은 모욕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계기가 된 것이다. 서혜린 준장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보기 드문 여성 장교였. 강인한 성품과 뛰어난 지휘 능력으로 빠른 승진을 거듭하며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녀는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 어느덧 계급장에 별 하나가 달린 지도 여러 해가 지났으나 그녀의 마음 한쪽에는 언제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 특히 외동아들인 박세준 일병을 생각할 때면 복잡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던 펜이 순간 먹고 말았다. 세준이가 입대한 지 어느덧 반년이 훌쩍 넘었다. 서혜리는 바쁜 일정 탓에 제대로 면회를 가지 못한 것이 늘 미안했다. 보통 사람이면 누릴 수 있는 휴가나 개인 시간조차도 준장 계급에 이르면 마음대로 내기가 쉽지 않았. 항상 국가안보와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위치였기에 그녀의 일상은 끝없는 보고와 회의, 결정의 연속이었. 그러나 한 번뿐인 아들에게 소홀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은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 그날도 서혜리는 사무실에서 늦은 야근을 하고 있었. 바깥은 이미 깜깜한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는 끝이 보이지 않았. 문득 옆자리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 그 사진은 세준이가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함께 찍은 것이었. 생글거리는 미소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세준이의 표정을 떠올리자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다. 이번 주말에는 꼭 면회를 가자. 그녀는 결심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녀올 생각이었. 서혜린이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싶어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 준장 계급으로 공식 방문을 하면 부대 전체가 긴장하고 번거로운 의전을 준비하게 될 것이 뻔했. 그렇게 되면 세준이도 동료들 앞에서 불편해질 게 뻔했다. 그녀는 오로지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다. 화려한 정복 대신 집옷장 깊숙이 묻어두었던 베이지색 스웨터와 편안한 면바지를 꺼내 입었. 군부대에 면회를 가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고자 했다. 주말 아침,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 여느 때처럼 헤어를 가지런히 묶고 간단한 화장을 하며 마음을 정돈했. 평소에는 좀처럼 입지 않는 운동화까지 신으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 준장 계급장을 떼어낸 채 오롯이 박세준 어머니로서 서 있는 모습은 오랜 군 생활 동안 거의 없었던 일이었. 한편으로는 옅은 긴장감도 느껴졌. 이게 참 별거 아닌데도 떨리는구나. 스스로 웃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 전날 밤부터 준비해둔 음식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세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계란말이용 재료, 그리고 김치볶음밥 소스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휴대용 반찬통에 음식을 정성껏 담으며 우리 세준이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뚜껑을 덮었다. 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위축된 적 없던 그녀였지만 아들을 떠올리는 이 순간만큼은 말랑해진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서혜리는 준비한 음식을 차 트렁크에 실으며 부대로 향했다. 먼 길을 달려야 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운전대가 무겁지 않았. 그녀의 마음을 밝히듯 봄 햇살이 창문으로 파고들어 따스함을 전해주었다. 라디오에서는 가벼운 팝 음악이 흘러나왔. 그녀는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다. 곧 세준이를 볼 수 있겠지?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 그 시각, 박세준 일병은 생활관에서 속삭이듯 동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엄마? 이번 주말에 올지도 몰라.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은근한 기대감을 내비쳤. 입대 후 처음 오는 면회일 수도 있기에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모른다. 동기들은 저마다 부모님이 면회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 한 병사가 물었. 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 전에 보니까 어렴풋이 대단한 분이라고 했었잖아. 세준이는 그래. 우리 엄마 그냥 멋있는 분이야. 정말 존경해. 하고 웃었지만 구체적으로 엄마의 계급이나 직위를 말하진 않았다. 괜히 소문이 나서 엄마가 곤란해지는 것이 싫었. 다른 동기들이 위축될까봐 마음 쓰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서혜리는 마침내 세준이 부대 정문에 도착했. 곧 면회증을 받고 안내를 받아 면회실에 들어섰는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제법 조용했. 평소 주말이면 다른 부모들도 방문했을 테니 어느 정도 붐빌 법했으나 오늘은 이상하게 한가했. 창문으로 햇볕이 기울어지며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면회실 벽면에 걸려 있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세준이를 기다리고 있을 무렵 문이 쓱 열리며 한 병사가 들어왔. 그의 명찰엔 한도경 병장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 키가 꽤 크고 몸도 다부져 보였다. 그런데 첫인상은 매섭게 당기는 눈매와 무표정한 입술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면회실 구석 의자에 앉은 서혜린을 발견했. 처음엔 별다른 말 없이 그녀를 쓱 훑어보더니
이내 얼굴이 일그러졌. 그리고 아무런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말을 걸었. 아주머니, 면회 오신 거 맞죠? 여기가 군부대인데 복장이 좀 그렇네요. 너무 편안하게 오셨네. 그는 마치 자신이 면회실의 주인인 양 퉁명스럽게 굴었다. 서혜리는 처음엔 그 말이 크게 기분 나쁘진 않았. 젊은 병사들이라면 충분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했.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 죄송해요. 제가 여기 사정을 잘 몰라서요. 하고 짧게 답했다. 문제는 그의 태도가 묘하게 거만하다는 데 있었다. 한도경 병장은 팔짱을 끼고 살짝 혀를 찼다. 이렇게 오시면 아들이 쪽팔리지 않을까요? 군대에서 예의를 좀 갖춰주셔야죠. 요즘 부모님들이 군기를 너무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서예린의 가슴을 콕 찌르듯 내리쳤. 하지만 그녀는 순간적으로 크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 그렇군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했.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단지 아들을 만나러 온 평범한 부모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 한도경 병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가져온 음식 보따리들을 힐끔거리며 투덜대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많이 싸우신 거예요? 요즘 군대 PX나 식당 음식도 다 잘 나옵니다. 괜히 음식물 쓰레기만 넣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깔려 있었다. 서혜리는 억지로 웃으면서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었. 괜히 소란을 피웠다간 세준이만 곤란해질 것 같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세준이가 면회실 안으로 들어왔. 순간 그의 표정이 환히 밝아졌. 엄마. 세준이는 한껏 반가워하며 다가왔. 그러나 그를 가로막고 나선 건 다름 아닌 한도경 병장이었. 야, 박세준 일병. 여기 상급자가 이야기 중인 거 안 보여. 왜 함부로 껴드냐.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서혜린을 비웃듯 쏘아보았. 아드님한테 말씀 전하세요. 다음번엔 복장도 단정히 하고 오시라고. 세준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병장님,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고 간신히 항의했으나 한도경 병장은 콧방귀를 뀌었. 너야말로 군인이면 군인답게 위계질서부터 지키는 법을 배워라. 면회실 공기가 싸늘해졌고 세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했. 서혜리는 아들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 그러나 굳이 말다툼을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 정작 중요한 건 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준이의 손을 슬쩍 잡았. 세준아? 엄마가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구나. 미안하다. 다음에 다시 올게. 세준이는 당황스러워하며 붙잡았지만 서혜린의 표정은 이미 단호해 보였. 한도경 병장은 여전히 거만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었. 면회실을 나서며 그녀는 자신의 가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 아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방문이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밖으로 나오니 부대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없었. 그 적막감이 묘하게 울림을 더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녀는 애써 억눌렀던 눈물을 흘렸다. 이대로 두면 세준이는 앞으로도 저런 부당한 대우에 시달릴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자 분노와 슬픔이 함께 치밀었. 긴 시간 울고 난 후 그녀는 결정했. 조용히 이를 덮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 아들을 향한 모욕이기도 했지만 군의 기강과 병역 문화에도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사건 같았. 서혜리는 휴대폰을 꺼내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 그것은 오지우 준장의 개인 번호였다. 오 준장은 국방부 요직에서 근무하는 인물이자 서혜린이 소위 시절부터 함께 동고동락해온 친구였. 업무로는 서로 엮이지 않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찾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혜린아, 무슨 일이야? 금방 전화를 받은 오지우 준장은 경쾌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서혜린이 울먹이는 소리를 숨기지 못하자 그녀도 이내 긴장된 음색으로 바뀌었다. 잠깐만. 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서혜린은 차분히 오늘 있었던 상황을 전했다. 이름도 모르는 병장이 면회실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아들의 군 생활을 위협하듯 한 언행, 그리고 그로 인해 느낀 굴욕감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오, 준장. 나 이대로 넘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세준이가 여기서 계속 저런 사람 밑에서 생활해야 한다. 생각하면 그냥 참기 힘들어. 억눌린 감정이 다시 북받쳐 올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화를 받은 오지우 준장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단호한 톤으로 말했다. 혜린아, 네가 겪은 일은 개인 감정을 넘어서 군의 질서 문제다. 이런 병영, 내 갑질이나 부조리는 엄정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해. 내가 곧바로 감찰팀에 연락을 취하겠다. 혹시 그 병장 이름이나 부대는 알아냈어.
그녀가 면회실에서 확인한 명찰 이름과 부대 번호를 알려주자 오 준장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알겠다. 내가 후속 조치 취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우선은 마음 편히 먹어. 이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전화가 끊기고 서혜리는 한동안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비로소 그녀는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구나라는 안도와 함께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고민에 잠겼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부당함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그 다음날 아침 세준이가 속한 부대는 예고 없는 감찰팀의 방문으로 크게 동요했다. 감찰팀은 국방부 직속으로 부대 전반을 샅샅이 살피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물론 병사들까지 하나같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갑작스러운 감찰에 다들 수군거렸다. 뭐야? 무슨 사고가 터진 거야? 왜 이렇게 대규모로 감찰팀이 왔지? 그들의 시선에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한도경 병장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질려 있었다. 전날 그가 면회실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감찰팀이 알 리 없다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불안감을 없애려 동료들과 주점에서 밤새 술을 마셨지만 머릿속에는 자꾸 그 이름 모를 아주머니의 낯빛이 떠올랐다. 혹시나 그녀가 어디 대단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설마 그런 행색의 사람이 큰 권력을 가졌을 리 없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감찰팀은 면회실의 CCTV부터 확인했고 해당 영상에서 한도경 병장이 손짓으로 음식 보따리를 비웃는 모습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혀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불안은 극도로 커져갔다. 설마 저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건 아니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반복했지만 이미 부대엔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어제 어떤 부모가 크게 모욕당하고 돌아갔는데 그분이 사실 군 고위급 인사라는 얘기가 있어. 이처럼 구체적인 이야기가 떠도는 건 시간 문제였다. 오전이 되자 감찰팀은 한도경 병장을 행정반으로 불렀다. 한 병장.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묻겠다. 차가운 목소리로 감찰관이 그를 조사실 의자에 앉혔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었지만 이내 보여주어진 CCTV 영상과 서류에 적힌 자료들을 보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서류엔 놀랍게도 서혜린, 육군 준장이라는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당신이 모욕한 분이 육군 준장 서혜린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감찰관은 냉정한 말투였다. 한도경 병장은 그 서류를 보곤 하마터면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준장이라고요? 그분이 준장이었습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이 벌어졌다. 사실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감찰팀은 과거 그가 다른 병사들에게 했던 갑질과 욕설, 그리고 소위 꼰대 문화를 조장해온 여러 증언을 확보했다. 주말마다 면회온 다른 병사 부모에게도 예의 없는 태도로 대했다거나 후임병을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한 일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상황은 이미 극단으로 치달아 있었다. 그 시각 서혜린 준장도 부대 인근 사무실에서 감찰팀의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복장만은 평범하게 하고 있었지만 감찰 담당자들과는 소통이 가능했다. 사실 그녀는 한 병장 개인의 철저한 처벌보다 이 기회에 병영 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므로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 대해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군 내부의 문제점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여겼기에 이번 일만큼은 반드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결국 조사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부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사죄했다. 서 준장님, 병영 문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폐를 끼쳤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해당 병장은 군법에 따라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 전반의 병영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뒤 한도경 병장은 정식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그가 해왔던 온갖 위법 행위들까지 추가로 드러나 군법 심판을 면할 수 없었고 결국 군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전국 부대를 대상으로 병영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병사와 지휘관 간의 갑질, 언어폭력, 성희롱 등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과거부터 줄곧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잘 드러나지 않던 폐습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연히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 된 서혜린 준장에 대한 이야기도 군 안팎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차림으로 면회를 왔다가 무례한 병사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사실 그분이 준장이었다더라. 이렇게 입소문으로 퍼진 일화는 언론까지 번졌고 많은 국민이
병역 문화 문제를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 한편으론 아들의 면회에 온 엄마를 몰라보았다는 아이러니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포인트였. 세준이는 이 일로 적잖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엄마가 보여준 용기와 행동력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 처음에는 사건이 커지자 엄마가 괜히 나 때문에 나선 건 아닌가 하고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 사건 이후 부대 내 분위기가 훨씬 달라지는 걸 체감하고 있었다. 과거처럼 후임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면회 온 부모들을 깔보는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휘관들 역시 병사들의 인권을 우선 고려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태도로 바뀌었다. 특히 세준이가 복무하는 생활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화 문화가 개선되었다. 병장이나 상병들이 후임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실질적인 애로 사항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생겼다. 세준이는 이를 보며 엄마가 단 한 번 결심해서 움직인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하고 새삼 놀라워했다. 무엇보다도 그 자신에게 불합리한 대우가 덜해졌고 동기들 또한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점이 큰 수확이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후 서혜리는 다시 한번 아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취한 상태였다. 엄마가 점심때쯤 가마. 괜찮지? 세준이는 전보다 훨씬 여유 있는 목소리로 네. 엄마, 걱정 말고 오세요. 다들 엄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 그 통화를 마치고서야 서혜린도 마음이 놓였다. 이전처럼 몰래 숨어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오랜만에 부대를 찾은 서혜린은 이번에도 비교적 편안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번과 달라진 점이 있었다.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위병소 근무자들이 정중하게 안내하며 면회실까지는 부대장이 직접 안내해 나섰. 서준장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대장은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이 사건 이후 달라진 부대 내 상황을 보고했다. 장병들 모두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간부들도 병사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세준이가 환히 웃으며 달려나왔다. 엄마, 그 목소리에 주변 병사들도 웃는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서혜리는 아들을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동안 아들의 군 생활을 지켜보며 못다했던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었다. 우리 세준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세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지금은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들 너희 어머니 대단하시다며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면회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근황을 나눴. 서혜린이 싸온 도시락통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세준이는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고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네요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짧은 면회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 다 세상의 근심을 잊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혜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대 전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여러 동이 나란히 이어진 건물들은 늘 보던 군부대의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았다. 부대장과 병사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와 그들의 시선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내가 오늘 보니 변화가 계속 이어지면 좋을 텐데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다. 그녀가 도착한 사무실에서는 이미 다른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도경 병장 사건 이후 국방부는 서혜린 준장에게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자문을 공식 요청했다. 그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 징계나 보여주기식 처벌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 대신 좀 더 근본적인 병역 문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었다. 장병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녀의 발표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그렇다고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보수적인 간부들은 군대는 엄격함과 규율로 굴러가는 조직인데 지나치게 부드러운 정책은 기강을 해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서혜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강함과 엄격함은 꼭 필요한 군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당한 언행으로 동료를 짓밟거나 병사와 간부 사이에서 갑질이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강군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 더욱 막강해집니다. 그 논의는 몇 달간 이어졌고 결국 국방부 차원에서 병역문화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각 부대의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과 기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컨대 병사들도 간부들에게 익명으로 애로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릴 경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되었다. 부대장들은 이제부터는 명령 하나도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처음엔 당혹스러워했지만 차차 새로운 구조에 적응해갔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박세준 일병의 제대가 머지않았다. 마지막 면회 날. 서혜리는 이번에도 평소 복장으로 부대를 찾았다. 그랬더니 위병소 병사가 밝은 얼굴로 박세준 일병 어머니시죠. 들어오세요라고 안내했다. 부대장까지 나와서 맞아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호 존중이라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짧은 순간에 느낄 수 있었다. 면회실 문을 열자 세준이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엄마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편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경계심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을 맞이하는 군인의 단정한 태도와 그 상황을 존중해주는 동료들의 이해가 멋지게 조화를 이룬 느낌이었다. 와, 벌써 너 다 컸구나. 몸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서혜린이 아들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세준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았어요. 그것 말고도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라고 했.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사건을 겪으면서 세준이 역시 어른스러워졌고 부당함에 맞설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며칠 후 세준이는 제대했다. 깔끔하게 정리한 군복을 반납하고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서혜리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고생 많았다. 세준아. 아들은 그저 눈에 눈물이 그렁하니 고여서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잘 버텼어요. 엄마가 있어서. 그렇게 부대 밖으로 걸어나오는 모자의 뒷모습에는 알 수 없는 담담함과 희망이 교차했다. 제대한 뒤 세준이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대학에 복학했고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군대에서 겪었던 부조리는 내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 아니야. 그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학생회 활동도 하고 토론 모임에도 참여했다. 때로는 엄마가 속해 있는 군 조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더 발전된 군대를 위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서혜리는 아들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자신의 소임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 그녀 역시 군내에서 빠른 승진 가능성이 높았지만 불필요한 권위주의를 막기 위해 애써 소탈한 리더십을 유지했다. 부하 장교들이 실무 보고를 할 때마다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부대 돌며 병사들과 대화하고 다음날 새벽에는 다시 국방부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피곤했지만 그녀에겐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된 이상 결코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 하나둘씩 분명한 결과가 나타났다. 군대 내에서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위와 존중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과거라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들도 종종 목격되었다. 예컨대 어떤 간부가 병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주변의 다른 병사들이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그 간부가 곧바로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다. 서혜린의 눈에는 그런 광경 하나하나가 귀중했다. 그것은 곧 이 사건이 긍정적인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서혜린은 우연히 들은 한 소식에 크게 미소 지었다. 한때 문제 많던 그 부대에서 이제는 면회 온 부모들에게 병사들이 먼저 다가가 음료와 간식을 권하고 편안히 대화를 나눈다는 소문이었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마음 깊숙이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 과연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한편 한도경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며 지난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감찰팀 조사 과정에서 그의 가족사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는데 꽤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폭력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해도 결코 면책될 수는 없었지만 서혜리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구나. 그녀는 그에게 극도로 분노했지만 동시에 군이 이런 인성을 교정하고 사회로 바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서혜린의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조명했다. 계급장을 가리고 면회를 왔던 준장, 어머니의 용기라는 표제 아래 그 사건으로 촉발된 병영문화 혁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재조명되곤 했다. 일반 시민들도 군대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정치권에서도 병영개혁의 성공 사례라며 주목했다. 서혜린은 그 모든 이목이 부담스러웠으나 더 많은 사람이 군의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박세준도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우리 엄마가 준장이셔. 처음엔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됐는데 오히려 그 일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 친구들은 놀라면서도 네 어머니 정말 대단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세준이는 어머니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바꾸려고 노력하셨다면서 공을 나누었다. 결국 세준이가 제대한 지 1년쯤 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병영문화 선진화 계획의 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선언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진 점이 많다라고 평가했다. 이 일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서혜린 준장 사건이었고, 세간에서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나는 어쩌다 보니 매개체가 되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어느 해 가을, 군 행사에 참석한 서혜린은 마침내 별도를 단 새로운 계급장과 함께 단상에서 새로운 계급을 달았다는 것은 그녀에게 한층 큰 책임이 주어졌음을 의미했다. 축하 인사를 해주는 군 관계자와 국방부 장관 앞에서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 계급이 올라선 것에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장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준 모든 분들의 헌신과 협력 덕분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사회인이 된 세준이도 참석해 있었다. 그는 초대받은 손님 자격으로 엄마가 단상 위에서 연설하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여러 빛깔의 조명 아래 군복에 새로 달린 별 하나가 은은하게 빛났다. 순간 세준이는 과거 낡은 면회실에서 무시당하던 평범한 엄마의 차림이 떠올라 기묘한 감정이 일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달라 보이지만 정작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우리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자기 신념대로 움직이는 분이구나. 세준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행사가 끝나고 어머니와 아들은 조용한 구석에서 다시 만났다. 세준이는 단정한 정장을 입었고 서혜리는 제복 위에 깔끔하게 계급장을 단 상태였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세준이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서혜리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고맙다. 세준아. 그리고 네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짧은 순간에 서로의 감정이 오롯이 전해졌다. 그리고 얼마 뒤 두 사람은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니 일상의 사소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꼈다. 서혜리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시켰고 세준이는 군 시절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놓았다. 그 병장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나도 군 생활을 무심하게 했을 거야. 하지만 엄마가 행동에 나서준 덕분에 내가 앞으로도 부당함을 보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세준이가 말하자 서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그 문제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늦은 밤 집에 돌아온 세준이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머지않아 자신도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갈 텐데 그때마다 엄마의 소신과 결단력을 본받고 싶었다. 불의를 방관하지 말자. 그 간단한 다짐이 세준이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아침 서혜리는 다시 군용지프에 올라 부대로 향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아 고민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였다. 군을 완벽하게 바꾸는데 한 번의 사건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시작을 만들었으니 이제부터가 진짜다. 그녀는 차창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 빛이 오늘따라 더 힘차게 느껴졌다. 마치 앞으로의 길이 아직도 험난할지언정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조금씩 변해간다. 서혜린 준장의 사소한 방문으로 시작된 사건은 한 개인의 오만함을 꺾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군 조직 전체에 작지 않은 변화를 일으켰다. 낡은 관습에 대항하여 더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군대가 그 소리에 기꺼이 귀 기울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곳곳에 남아있겠지만 언젠가 그 모든 패습이 사라지고 인간적 존중이 깃든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은 분명히 보였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계급을 몰라보고 무례를 범한 병장 한 명을 처벌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로도 여러 부대에서 비슷한 개선 요구가 터져나왔다. 국방부는 그동안 의례적으로 넘어갔던 악습들을 하나씩 파헤쳤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이나마 제도가 진화하고 병사들의 복무 환경이 좋아졌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게 한 준장이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겪은 모욕 때문에 시작됐다더라 하고 회자했다. 그러나 서혜리는 칭송을 받는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하나의 어머니였을 뿐이다. 자식이 겪는 부당함을 그저 넘어갈 수 없었을 뿐. 그러나 그녀가 어머니이기도 하고 동시에 준장이기도 했기에 그 행동엔 큰 힘이 실렸다. 어쩌면 이중의 위치가 그녀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긴 셈이었다. 훗날 세준이는 대학 졸업 후 사회인이 되어
새로운 길을 걸었다. 사람들은 그가 군대에서 겪은 일을 듣고는 종종 놀라워했다. 세준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건 불합리한 것을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그걸 몸소 보여주셨죠. 서혜린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성이 되어 국방부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아 더 큰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일부 군수 내부가 너무 이상론만 펼치는 것 아니냐 고 우려할 때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병사가 스스로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래서 더 강인해지는 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 진정한 군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 말이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그녀는 늘 소매를 걷어붙이고 현장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어느 봄날 간만에 휴가를 낸 그녀는 아들과 함께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걸었다. 세상은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의 노력 속에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듯 보였다.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서 각자 역할을 다하는 젊은이들, 그들을 배려하고 지지해주는 제도, 그리고 작은 불만도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서혜리는 아들의 손을 가볍게 잡고 말했다. 한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던 문제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기도 하지.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언젠가는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난 믿는다. 세준이는 응. 엄마가 그걸 증명했잖아 하고 웃었다. 해질녘의 공원, 벚꽃이 피 산들바람에 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오래전 면회실에서 느꼈던 슬픔과 분노가 겹쳐오면서도 지금은 희망과 감사함이 더 크게 마음에 번졌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고쳐야 할 병영의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상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한 어머니의 용기라고 부르지만 결국 그것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끝내 이 이야기가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숨죽인 채 지내는 병사들, 혹은 일상 속에서 부조리를 마주하고도 망설이는 이들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란다. 누구든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때론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의 결심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그 세상을 향한 걸음에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깃들어 있다.